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데이터로 보는 중국 경제 오랜만에 통계 수치를 통해서 중국의 경제 상황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국이 테이퍼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금리 상황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중국 경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미국하고는 달리 테이퍼링할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이 긴축의 가능성이 적어졌다. 예. 그래서 뭐 상반기가 지나고 7월의 지표를 보면 그 생산, 투자, 뭐 이제 소비, 수출, 수입 그 지금 그 빨간색 선으로 칠해놓은 것이 실제치고요. 그 오른쪽 보이는 것이 그 시장의 컨센서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맨 오른쪽이 이제 6월 달의 수치인데 모든 수치가 전월 그리고 시장 예측치보다 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아마 최근에 주가 조정의 한 빌미를 낸 건데 이유가 뭐냐? 네. 공산당이 잘하는 것처럼 뭐 하지만은 이게 공산당이 못하는 게 많아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고온하고 이상기후입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도 그랬습니다만은 중국도 기상 이변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뭐 엄청난 이제 그 온도가 높은 지역도 생겼고 또 정조처럼 뭐 순간 폭우가 도시를 완전히 잠글 정도로 그 폭우 뉴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온하고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가 많았던 것이 7월 수치에 영향이 있었고 또 전통적으로 뭐 7월은 이제 태풍이 불거나 뭐 이제 그 홍수가 있거나 이래가지고 역대로 보면 2015년 이래로 그 전월 대비해서 보면 다 수치가 좀 좋지 않아요. 근데 이번 2021년은 2015년 이후의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계절적 영향도 있지만 이 7월 자체의 여러 이슈로 인해서 7월 제표 자체가 안 좋았단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계절적 요인도 있지만 그 플러스 더 나빴다. 그리고 이제 제조업이 중요한데 중국은 이 제조업의 둔화폭이 굉장히 커졌다. 이제 그게 7월 수치에서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의 생산을 이렇게 보면 자동차, 전기 요 두 개의 아이템 빼놓고는 전월 대비해서 다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도 지금 뭐 자동차가 소비의 최대 품목이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경기가 이렇게 나쁘다고 하는데 자동차는 여전히 가고 있다, 많이 팔린다. 이제 이게 좀 그 짚어봐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역시나 이제 세계 OEM, 전기 제품의 OEM을 해주는 중국이기 때문에 이게 전기 제품 괜찮고 전자 쪽도 뭐 마이너스 0.6이니까 두 자릿수 성장을 그냥 하고 있다. 이제 그래서 IT하고 자동차 빼고는 생산이 전월보다 다 나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중국 정부도 조금 이제 이 수치의 워닝을 들어가고 그 부양책이니 뭐니 이런 걸 이제 만지려고 하는 이유는 그 작년은 굉장히 비이상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2년 평균치로 보면 평균 성장률이 7월 달이 5.6입니다. 작년 11월 이후에 최저치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전기, 금속, IT, 뭐 기계, 뭐 이런 그다음 제약 이런 거를 빼놓고는 뭐 대체적으로 이게 생산이 굉장히 열악한 성과율이 둔화되는 이런 이제 양상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투자도 놓고 보면 이게 뭐 소비 투자, 이 뭐 수출 이게 이제 GDP를 구성하는 3대 요소라고 보면 투자도 지금 비철금속이 이게 상대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 전기차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재 쪽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공업 제품들, 방직이니 뭐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수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좋아졌고. 계속 이제 설비 투자 늘리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운수 장비 이런 쪽들이 이제 그 전월 대비해서 다 좋아졌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이게 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 쪽도 이게 극명하게
좀 갈라진다. 진짜 K자 그 모양이 보여지고 있고. 양극화가 심해진다라고. 그렇습니다. 부분이네요.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업종별로 보더라도 지금 투자 증가율도 금년 들어서 보면 거의 두 번째 정도로 증가율이 낮아요. 네. 그리고 이제 IT하고 바이오 쪽만 이제 투자가 좀 높고, 나머지는 별 재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투자에서 부동산 투자가 중요한데, 그 중국이 뭐 최근 2년 동안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도 들어갔고 이렇지만, 아파트 판매 면적 증가율이 이게 지금 거의 제로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부동산 경기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중국은 뭐 경기 나쁘면 항상 하는 것이 SOC 투자를 확 늘려가지고 GDP를 맞추는데, 네. 요것도 7월 달에 이제 제로 마이너스를 살짝 뚫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투자 쪽도 이게 지금 임계치 밑으로 살짝 내려가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대신 이제 전기 사용량은 6, 7월에 휙 올라갑니다. 이거는 이제 고온 때문에 에어컨 많이 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소비인데, 네. 그 사회 총 소비를 보면 이제 그 분기별로 보면 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로 살짝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 중국이 뭐 내수 중심 성장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네. 이게 지금 조금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그때 올 초에 쌍순환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소비주도 성장 네. 많이 했는데 그게 약간 무색할 정도 소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단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는데, 지금 보면 이제 연평균 그 성장률로 보면 지금 뭐 중국어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왼쪽 차트에서 그 회색으로 된 것, 네. 이게 뭐냐면 음식료입니다. 그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중국 사람들이 뭐 인구가 많고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내수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영 회복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오른쪽 보시면은 지금 그 노란색 선이 그 일별 코로나19 확진자 수예요. 네. 그래서 이제 월별.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월간으로 한 2,500명 정도가 1월 달에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500명 밑으로 뚝 떨어졌다가 지금 6월 달, 7월 달에 월간으로 1,000명 이상 늘었어요. 근데 우리로 비교하면 우리는 하루에 뭐 2,000명 그러는데, 네. 월간으로 이 정도면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은 이게 왜 이렇게 숫자가 낮게 나오냐 하면은 발병했다고 그러면 그 지역을 다 폐쇄를 해버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00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병된 지역이 완전히 봉쇄가 돼버리기 때문에 소비 활동이 전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타격이 굉장히 크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방역을 세게 하는 바람에 소비가 안 되고, 특히 먹고 마시는 거, 우리도 지금 뭐 식당에 2인 이상 저녁에 안 되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네. 그러면 이게 밥 먹으러 가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이 코로나19가 그 음식료 소비에 이게 치명타를 입히고, 이게 전체 소비에도 같이 영향을 주는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도 방역이 강화되고 통제 어떤 뭐 성간 이동도 강화됐다는 얘기가 좀 소찬히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지금 코로나19 영향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전월 대비해서 뭐가 많이 늘었냐 보면은 아주 특이한 현상인데, 주얼리가 2.6%.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전형적인 K자죠. 네. 있는 사람들은 더 필리핀 부익부 네. 되는 거고, 그리고 자동차 6.1. 예. 그래서 이게 뭐 코로나19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게 그 오히려 감염을 우려해서 네. 차를 더 많이 사는 네. 이제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 K자 소비는 약간 어떻게 보면 글로벌한 현상 아닐까요? 그렇죠. 코로나로 인한.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중국은 빈부격차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게 K자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1분기, 2분기에 부채 비율을 낮췄어요. 그래서 입으로는 뭐 빨리 커브를 돌지 않겠다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부채 비율을 떨어뜨려서 긴축을 한 건데, 지금 하반기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여요. 미국은 테이퍼링을 해야 되지만 중국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고용이에요. 네. 사실은 미국도 지금 GDP 수치나 물가 수치로 보면 그건 뭐 당연히 테이퍼링 들어가야죠. 근데 못 들어간 이유가 고용 때문에 그렇죠. 실업률. 네. 근데 중국을 보면 요게 이제 2018, 19, 20, 21년에 그 고용자 수인데, 이 고용자 수 2021을 보면 2020년보다는 높지만 정상 수준 2018년이나 19년보다는 계속 낮아요. 이게 지금 취업자가 잘 안 는다는 얘기고, 특히나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16세에서 24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한
그 사회에 새로이 진출하는 사람들의 실업률이 지금 7월 달에 그 15.5% 거의 16% 가까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이 숫자가 이게 2020년에 작년에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그 수치 수준으로 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이게 기업이 사람 안 뽑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수 부양을 하려고 해도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을 세게 하다 보니 이동에 제한이 걸렸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줄고 그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회사들이 사람을 안 쓰는 이런 문제가 같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 지표로 놓고 보면은 뭐 긴축을 하거나 지금 뭐 추가적인 이 어떻게 보면 뭐 통화를 네. 더 강하게 조절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고용에 굉장히 또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가장 중요하죠. 뭐 네.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특히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실업률에 대해서는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이게 지금 청년 실업률이 15, 6%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워닝 사인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이 이게 긴축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중국이 정부가 이제 철광석이나 구리 뭐 이런 것을 정부가 들어가서 강제로 창고를 털고 이게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PPI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PPI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격 통제를 바로 이제 들어갔고 그래서 요게 이제 생활 물가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 경기도 나쁜데 이게 물가가 올라가면 이제 악소리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가격 통제를 들어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아직 CPI로 전가되진 않았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예. CPI는 아직 1%, 네. 1.2%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디플레이 위험이 크다고 봐야 되죠. 사실 저희가 CPI에 대한 지수를 계속 또 팔로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지금 그렇다고 해도 확 뭐 이게 돈을 확 풀거나 이러지 않는 이유는 그 시중의 금리를 보면 이게 지난번에도 뭐 그랬습니다만은 콜 금리가 폭등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시장도 많이 충격받았고 그렇지만 지금 시중 금리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오르는 쪽보다는 좀 떨어지는 추세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게 좀 이게 금리가 확 올라가면 이 돈을 확 푸는데 금리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과도하게 돈을 풀기도 지금 어렵고 그래서 계속 워치를 하는. 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조금 정도씩 이제 이 통화 조절을 하는데 네. 금리를 내리거나 통화량을 확 늘리는 게 아니고 중국은 MLF, 그러니까 3개월에서부터 1년 정도의 단기 통화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 시장의 자금을 조절을 해요. 예. 통화량을 직접 조절한다고 말씀하셨다고 기억합니다. 그렇죠. 예. MLF를 통해 갖고 그래서 이제 이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인데 2017년, 18년부터는 이제 1년짜리를 주로 발행을 해요. 네. 하는데 요것이 이제 지금 어젠가요? 네. MLF를 6천억인가를 공급한다. 이런 게 이제 언론에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인가에 7천억 1년짜리 만기가 돌아와요. 아, 그거에 대한 수요를. 그렇죠. 그걸 먼저 이제 돈을 풀어주고 회수를 하는. 예. 그래서 지금 있는 유동성이 그 부족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돈은 어느 정도 풀려 있으니까 돈을 더 줘오지는 않겠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하면 그 주식시장 안에 주는 의미는 새로운 자금이 대거 왕창 들어와서 이게 이제 주가를 끌어올린 그런 시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순환매 장세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돈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네. 주가를 맞추는 이제 그런 장세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장세 모습이 집중됐다가 순환매를 도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금이 제한적인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매크로를 이제 놓고 보면 시장의 어떤 패턴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8월달, 9월달이 네. 중국의 지방채 발행이 다 몰려 있어요. 이건 또 부채 문제랑도 연결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도 이제 중국은 뭐 부채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경기죠. 네. 그래서 지방채 발행해라. 그렇게 되면 자금을 빨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네. 8, 9월에는 MLF든 뭐든 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조금 풀어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기존에 좀 너무 쪼였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안 좋고. 그 지방채 문제는 이것은 이제 경기 활성화 문제가 걸리는데 이건 네. 중국은 경기를 중앙정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 지방정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협조할 가능성이 높아요. 기존의 스탠스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7월의 경기 지표가 예상보다 나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과거 같았으면 이건 굉장히 비관적인 뉴스이긴 하지만 이제 유동성의 문제에 있어서 긴축의 문제를 시장이 더 두려워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당분간 그런 기조는 없을 거다. 중국은 오히려 이제 통화 완화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나 지금 중국 당국의 스탠스를 놓고 보면은 지금에 있는 통화나 금융의 사정이 금리 지표를 보면 너무 과하지 않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적어도 찬바람 불 때까지 이 4, 4분기 넘어가기 전까지는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제한된 자금 속에서의 매개 이전, 그래서 주가가 한 20%, 15% 이렇게 오르면 이제 팔고 이 저평가된 쪽으로 이동해가는 그런 아마 단기적인 순환매의 이제 장세가 본격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이제 7월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 뭐 조만간에 그 기업들의 반기 실적이 대거 발표가 돼요. 아, 실적 시즌이군요. 그렇죠.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전체적인 경기 하강 국면에서 여전히 이제 두 자릿수의 고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전반적인 경기 지표의 하락에서 이제 좀 봐야 되는 것은 개별 기업들의 이 실적, 수익, 이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주로 완전히 이게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최근 경제 데이터를 통해서 중국 경제를 살펴봤는데요. 일단 뭐 정리해 보면은 지표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고, 이에 따라서 긴축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동성 공급 가능성이 있고, 특히 지방채 발행을 통한 유동성 공급 가능성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시즌 확인,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봐야 할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